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는 올해도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작은 바위섬. 그러나 이 섬이 품은 신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기대, 설레임 이런 게 있지. 자세히 보면 알게 되고 못 봤던 새로운 생물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굉장히 희열감이 있죠.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저희 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몫이에요. 독도의 신비를 발견하고 기록합니다. 독도를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울릉도 저동항.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독도행 여객선이 출항하죠. 2005년 여객선 관광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독도를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18년째) 독도행 뱃길을 책임져 온 배상효 선장은 오늘도 독도를 눈에 담습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87.4km. 뱃길을 따라 1시간 30분을 달리면 독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조타실에서 이렇게 독도를 멀리서 보면 처음에 점으로 보이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섬. 독도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은 그래서 특별합니다. 관광객이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 하지만 발을 딛고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값진 시간입니다. 저반도 좋지만 서해 관광도 상당히 괜찮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두에서 볼 수 없는 한반도 바위, 삼형제굴 같은 귀한 개석들이 북쪽에 다 있거든요, 거의. 독도를 이루는 건 눈에 보이는 동도와 서도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탄생한 화산섬에서 파도와 바람을 견뎌온 기암 괴석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경이로운 풍광은 이렇게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자리를 지키는 바위들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도의 주인이 잠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4월, 갈매기가 찾아오는 봄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약 10,000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독도를 뒤덮습니다. 워낙 많은 갈매기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영역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리 싸움이 격렬한 이유는 알을 낳을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괭이갈매기는 새끼가 태어나 성체가 돼 날아갈 때까지 독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봄이 끝날 때까지 섬의 주인은 괭이갈매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봄, 바다의 주인도 따로 있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독도 바다를 기록해온 김동식 감독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다이빙한 횟수가 지금 보면은 한 1,300회 정도 되겠네요. 독도 바닷속에 돌 뭐 이런 게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지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만큼 독도에 대한 애착은 저한테는 크죠. 가장 선호하는 수심이 10m에서 20m권을 좋아해요. 거기가 좀 바다 생물이 좀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서. 독도에는 이제 이때쯤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죠. 특히 모자반들이 이제 크게 숲을 이루고 또 그 시기에 딱 가장 많은 물고기가 뭐 자리돔, 인상어, 망상어. 봄을 맞은 독도 바다에선 이곳에 정착해 사는 어류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자리돔은 이맘때 산란을 하죠. 돌틈 사이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도 사흘 후면 새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독도 바다는 자연의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수중 촬영 감독은 그 속의 변화를 찾아 우리가 모르는 생태를 기록합니다. 흔히 소라게로 알려진 집게는 몸이 커지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찾아 이사합니다. 이사는 집게의 본능입니다. 집이 소중한 건 산란기인 두 줄 배도라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줄 배도라치는 보통 소라 껍데기처럼 구멍이 있는 작은 공간에 알을 낳습니다. 집을 고르는 취향이 집게와 겹치는 거죠. 그런데 눈치 없는 집게가 두 줄 배도라치의 집을 노립니다. 10cm 남짓한 작은 물고기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 집과 알을 지킨 두 줄 배도라치. 이 둘의 경쟁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수중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를 만나게 됩니다.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뭐 산에 가서 뭐 홀린다는 그런 느낌인가? 대왕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좋기 2m는 넘을 법한 압도적인 체구로 카메라 앞을 유영하는 대왕 문어. 운이 좋았습니다. 독도에서 이 대왕문을 가장 근접해서 찍은 게 이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예요. 대왕 문어는 주로 100m 내외의 깊은 심해에 서식합니다. 산란철에만 잠시 얕은 바다로 올라오기에 마주칠 확률이 희박하죠. 긴 시간 기록해왔기에 이러한 행운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독도 어딘가에서 그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독도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이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독도 바다에 대형 선박 한 척이 등장했습니다. 해양연구선 온누리호입니다. This is Japan Coastal Ship PS-10. Takeshima is an inherent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The government of Japan cannot accept your position. This is Korea. It's the calling ai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Dokdo is Korean government territory. Survey ship Onuri is doing legitimate activities. Do not disturb the activity of the survey ship Onuri. 국내 해양연구진은 매년 독도에서 조사 활동을 벌입니다. 놔주면서 온누리호의 목적은 독도 바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뒤로 안 가게 조심해. 사이. 가장 먼저 독도 심해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수 카메라로 수심 수백 미터 아래 생태를 기록하는 작업.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카메라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메타. 스타트 해도 될까요? 네. 네. 라인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심해를 정의하기를 수온이 엄청나게 낮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수심대의 바닥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도 볼 수 있는 그 수심대가 또 중요한 수심대이기 때문에 독도가 근데 그런 수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닥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5m. 수심 100m대에 도달하자 해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뿌연 모래와 드문드문 박힌 돌멩이뿐. 대왕문어가 사는 곳이라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 황량한 바닥에서 무얼 찾으려는 걸까요? 팀장님, 이따가 저희가 그 지도 보시면은 이 중간에 2개 표시된 데가 이게 침선이에요. 연구진의 목표는 침선, 정확히는 침선이 있는 해역입니다. 독도 바다는 최대 수심이 약 2,600m에 달합니다. 그중 연구진이 확인하려는 곳은 수심 50m에서 200m 사이.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죠. 20여 년 전 어초로 쓰기 위해 독도 바다에 침몰시킨 2척의 배는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침선이 제 역할을 한다면 분명 그 주변에서 심해 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을 위해선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는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지, 화면은 똑같이 계속 지나가지. 지금 카메라는 10m 정도 떠 있고, 뭐 있다. 배다. 물고기 그래도 있네, 어초에. 그러니까 어처럼 있네. 마침내 수심 100m 해역에서 침선이 확인됐습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침선이 실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배가 어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도화볼락 같지 않니? 좋다. 와,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도와보려고 해도 다 있으니까. 이거 어초 놓은 사람들이 보면 완전 좋아하겠는데? 완전 어쩌나 진짜 여기는. 첫 번째 침선에 이어 2번째 침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40m, 높이 4m 침선의 주위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서식지로 삼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안에선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저에 붙어 사는 불가사리와 무척주 동물인 해면. 그리고 긴 막대 모양의 산호까지 모두 심해 생물입니다. 왜 근데 굳이 이렇게 심해 생물을 해야 되냐, 독도 옆에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 우리가 생물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가 먼저 그 주권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심해 생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물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수심 100m에서 카메라로 확인한 생물을 끌어올려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 눈엔 그리 대단할 것 없는 생물일 수 있지만 연구자들에겐 보물과도 같은 값진 존재입니다. 독도의 심해생물, 그리고 거기에 공생하는 미생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 자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종은 곧 그 생물이 속한 땅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갓 태어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쉴 새 없이 울음을 내뱉습니다. 어미를 찾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반쯤 소화시킨 먹이를 개어내 새끼의 배를 채웁니다. 어미 갈매기들은 새끼가 다 클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어미의 임무는 거친 생태계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문어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암컷 문어의 생은 새끼의 부화와 함께 끝이 납니다. 죽음에 다다르기 전 남은 힘을 다해 부화한 새끼를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 어미의 마지막 임무죠. 여름이 가까워질 즈음 새 생명이 독도 바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수면 아래서 또 다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물꽃이, 때로 다니는 모습이 물에 핀 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 차분히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 물꽃이를 향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꼬치는 갈매기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어미가 불이 나게 둥지로 날아듭니다.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미의 부리를 쪼아가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새끼가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는 다시 사냥에 나설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도의 생태계는 그 어느 자연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발견을 거듭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해양 연구진이 독도바다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이들은 조사를 위해 특수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저희가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하려면 40m, 50m, 60m까지 내려가서도 바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고려해야 되는 게 감압병을 이제 잠수병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특수호흡 기체도 좀 이용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공기 탱크도 한 4개 정도 메고 대심도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죠. 목적지는 독도 북부 해역입니다. 일반적 수중 조사는 수심 10에서 20m 내외. 연구진은 그 너머 수심 40m까지 내려가 볼 계획입니다. (5분간의) 잠수 끝에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가지초가 있습니다. 독도바다 한가운데 기둥처럼 솟아있는 수중 암초죠. 가지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입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송이 이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초에 붙어 사는 해면동물과 불가사리 등 연안에서 마주치기 힘든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가지초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를 서두릅니다. 수심 40m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0분. 주어진 20분 안에 연구 가치가 있는 생물을 채집해야 하죠. 거기에는 당연히 다른 생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긁어내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수중에서 튀어나오는 생물들도 있거든요.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더 둘러보고 싶지만 더 이상의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는 시간만 50분. 잠수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압을 하며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3명의 연구진 모두 무사히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것도 모르네요. 네. 이것도 시빙 한번 해야겠네요. 무트로 올라온 연구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채집물을 확인합니다.
방금 다 왔어요. 인정 이력적이네요. 보냈었던 게 기록 안 된 적으로. 해양생물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연구진은 조사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종의 미기록종과 함께 10종의 신종을 발견한 겁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독도에서 찾아낸 거죠. 미기록종이 많이 이제 발견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 생물 다양성 연구가 많이 안 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신종들이 이제 우리나라, 독도 혹은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많이 되면은 그 자체가 생물 자원으로서의 주권적 권리를 갖게 해주는 그런 자원이 되는 거죠. 독도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할 이유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새로운 발견은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던 자연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끼 갈매기 한 마리가 둥지를 벗어납니다. 둥지를 벗어나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새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역 침범에 민감한 괭이 갈매기는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새끼일지라도 가차없이 공격하죠. 새끼는 이미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육지에서 태어난 생명이 바다로 흘러듭니다. 죽음도 독도의 생태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온누리호가 또 한 번의 탐사를 준비합니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독도의 형성 기원을 찾는 것. 먼저 드레지를 이용해 독도 해저의 암석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암석을 채취할 곳은 수심 약 2,600m.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눈으로 확인해 본 적 없는 독도의 밑바닥입니다.
해저 기반함을 뜯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드렛지라는 장비를 내려서 그거를 이제 기반함을 강제로 뜯어내는 거죠. 배가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드렛지가 해저면을 긁으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말씀하세요. 거기 촬영하시는 분들도 선선이지 주변에 안 계시도록 말씀 좀 전해주세요. 기반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드렛지가 연결된 케이블의 장력이 잘 유지돼야 합니다. 장력! 걸린다. 선상에서 들려온 굉음에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웨이트하고 요리조리 격차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연락하겠습니다. 드렛지가 사라졌습니다. 드렛지가 여기 날아간 거예요. 줄만 있고 여기 웨이트를 따로 달아놓거든요. 웨이트만 내겨놓고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은 어딘가에 툭 걸린 건데 이게 순간적으로 툭 걸리면 툭 날아가요.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터지면 사고 난 3점을 막아야 첫날 드렛지 5개 중에 2개를 유실을 했고 나머지 3개로 남은 모든 드렛지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부담감이 막중했습니다.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또 다른 누군가가 독도 바다로 나섭니다. 한 40분 정도. 야간 잠수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죠.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잠에 취한 물고기들입니다. 낮에 먹이 사냥을 하는 물고기들은 밤이 되면 이렇게 모자반이나 바위 틈에 기대 잠을 청합니다. 본격적인 기록을 위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혹동굴입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진입하자마자 굴의 주인 혹돔을 발견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m에 이르는 혹돔은 독도 연안에 서식하는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보기와 달리 날쌔고 경계심 강한 혹돔은 이렇게 잠을 자는 밤 아니면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혹돔은 소라, 홍합, 성게 이런 걸 깨먹고 성장을 해가요. 독도에 갈 때마다 못 봤는데 이거는 좀 더 궁금증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 기록하지 못한 혹돔의 생태가 수중 촬영 감독을 욕심나게 합니다. 한편 온누리호의 연구진은 욕심을 비우고 묵묵히 기다림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로 내린 드레찌가 올라올 시간. 연이은 실패로 오지혜 박사의 속은 새카맣게 탄 지 오래입니다. 천천히 케이블이 당겨지고 드레찌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보입니다. 수심 2,600m에서 끌어올린 독도의 기반함. 이 육중한 돌덩이가 지닌 가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무겁습니다. 수백만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암석 조각들을 직접 마주하고 나니 다시 욕심이 차오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돌이 안에 들어있나 없나. 그래서 다행히 돌이 들어있어서 이제 그 앞에 있던 그 이틀간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이제 다 날아가고 아 이제 돌 자를 수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죠. 독도의 형성 기원은 단 한 번의 조사로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지점에서 암석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연구의 끝을 기약할 순 없지만 이렇게 쌓인 기록의 성과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독도나 울릉도가 갑자기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고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그 대륙 지각 덩어리에서 일부 기원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과학적인 지질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여름의 끝자락. 독도의 빛깔이 짙어집니다. 산란을 위해 독도를 찾았던 괭이갈매기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미 못지않은 덩치로 성장하는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지 약 45일이 지나 성체가 된 새끼에게 어미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새끼는 스스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만약 떠나지 못한다면 생존의 위기가 닥칠 겁니다. 혼자 남은 새끼 갈매기는 선택해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날아가는 것뿐이죠. 새끼 갈매기가 날아오릅니다. 위태로운 날갯짓도 잠시. 이윽고 비행에 성공합니다. 괭이갈매기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합니다.
독도에서 태어난 갈매기는 다시 독도로 돌아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이 섬의 주인이 돼 하늘과 바다와 바위를 가득 메울 겁니다. 독도는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을 딛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까지 잠깐 30분 보려고 오시잖아요. 그거랑 저도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많이 다니면 지글 때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독도는 지겹다는 느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리나라 바다에서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고 그걸 기록하는 것뿐이에요. 더 깊이 내려가서 직접 눈으로 어떤 생물들이 살고 그 생물들이 사는 환경은 어떤지 되게 보고 싶거든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천천히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갈 의지는 있습니다. 발견해야 할 것도 기록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의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